이란은 그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가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드론은 멀쩡히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했다. 2019년 6월 20일 새벽, 페르시아만 상공은 고요했다.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레이더 화면도 텅 비어 있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망 운용 요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야간 근무를 보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고도 2만 미터 상공에서 미국의 무인 항공기 한 대가 이란 영공 경계선을 따라 조용히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항공기는 레이더에 잡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항공기의 이름은 알-아르큐포 글로벌 호크였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로 날개 길이는 39m에 달하며 한번 이륙하면 최대 30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 비행 고도는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높은 2만 미터에 달하고 탑재된 센서 장비는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이 항공기는 소리도 없고 빛도 없으며 흔적도 없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미국 정보기관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의 집약체였다. 임무는 단순했다. 이란 남부 해안선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불과 한 달 전,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었고, 알-아르큐포 글로벌 호크는 그 임무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 레이더망이 갑자기 새로운 접촉 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운용 요원들은 즉각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행 고도, 속도, 비행 경로. 모든 정보가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란 방공망 지휘관은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미국의 무인 정찰기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 명령이 떨어졌다. 격추하라. 이란이 이 임무에 투입한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제 S-225 시스템을 자국 기술로 개량한 세야드-3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은 최대 고도 25,000m까지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00km에 달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시스템을 자국 방공망의 핵심 자산으로 자랑스럽게 홍보해왔다. 지휘관의 눈에는 이 임무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표적은 느리게 날고 있었고 고도는 이미 파악됐으며 미사일은 충분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란 방공망 화면에서 미사일의 궤적이 빠르게 고도를 높이며 표적을 향해 접근하는 것이 확인됐다. 지휘관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요격까지 예상시간 40초, 30초, 20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사일의 유도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표적의 위치 데이터가 불안정해졌다. 레이더 화면 속 표적이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다. 미사일은 방향을 잃고 허공을 가르며 폭발했다. 표적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다. 결과는 같았다. 이란 지휘관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미국의 무인 항공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비행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알-아르큐포 글로벌 호크가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항공기는 전자전 생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즉, 적의 레이더가 자신을 포착하는 순간을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자적 조치를 자동으로 취할 수 있다. 탑재된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적 레이더의 주파수, 파형,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전자방해 장치가 작동하면 적의 레이더 화면에는 잘못된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미사일이 따라가는 표적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것이다. 이란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의 레이더는 분명히 무언가를 탐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인지 아니면 전자장치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추적하는 신호는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었고 그 결과 미사일은 실제 항공기가 아닌 전자적으로 생성된 가짜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당시 미국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던 팀은 캘리포니아 주비일 공군기지에 있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성통신을 통해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던 운용 요원은 이란 미사일 발사 경고를 수신했다. 항공기의 전자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이란 레이더의 추적 신호를 교란했다. 운용 요원이 해야 할 일은 항공기의 비행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며 임무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위협이 제거됐다는 시스템 알림이 뜨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미사일 2발이 표적을 맞히지 못하자 지휘관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발사였다. 이번에는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동시에 가동하여 표적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란의 방공망이 가진 복수 탐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다. 지휘관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미사일 역시 빗나갔다. 이 시점에서 미국 무인 항공기는 임무 구역을 벗어나 귀환 경로에 접어들었다. 이란이 발사한 3발의 미사일은 모두 허공에서 폭발했고 표적은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란 방공지휘관에게는 2가지 가능성만 남았다. 항공기가 격추됐거나 아니면 임무를 마치고 도망친 것이었다. 그는 전자를 선택했다. 임무 성공이라고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 이란 국영방송과 혁명수비대 공식 채널은 일제히 뉴스를 보도했다. 이란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스파이 드론을 격추했다는 것이었다. 보도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됐다. 격추고도, 격추시각,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 종류.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받아 전달했다. 미국이 또 한 번 굴욕을 당했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성명을 통해 해당 무인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비행 중이었으며 이란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온 말이었다. 해당 항공기는 현재 기지에 무사히 귀환했다. 이란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그 드론은 멀쩡히 살아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대 전자전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을 포함한 다층 방공망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자전 기술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 전자전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기 신호와 전파를 무기로 삼는 전쟁이다. 적의 레이더가 내보내는 전파를 탐지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현대 전쟁에서 전자전은 총탄이나 미사일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정확한 미사일이라도 올바른 표적 위치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RRQ-4 글로벌 호크에 탑재된 전자전 생존 시스템의 핵심은 레이더 경고 수신기다. 이 장치는 항공기 주변의 전자기파 환경을 초당 수백만 번 스캔하며
위협적인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는 즉시 해당 신호의 특성을 분석한다. 주파수, 펄스 반복 주기, 빈폭, 신호 강도.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종류의 레이더인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한다. 탐지가 완료되면 대응 조치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전자방해 장치가 작동하면서 적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에 강력한 재밍 신호를 발사한다. 이 신호는 적 레이더 화면에 가짜 반사 신호를 만들어낸다. 실제 항공기는 2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레이더 화면에는 그것이 5km 앞에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이 가짜 정보를 따라가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폭발한다. 이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라디오 주파수 메모리 장치다. 이 장치는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신하는 즉시 디지털로 저장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연을 두어 다시 송신한다. 이 지연 시간은 수백만 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레이더 시스템이 이 신호를 처리할 때 표적의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계산된다. 마치 거울을 이용해 총알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란의 방공 운용 요원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 기술의 실전 적용이었다. 그들의 레이더는 분명히 무언가를 탐지했다. 신호도 있었고 데이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 그들이 쏜 미사일은 실제 항공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가 만들어낸 허상을 향한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이란은 자국의 방공 능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항공기는 무사히 귀환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홍보로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바로 이란이 왜 그 드론을 탐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Al-Arq-4 글로벌 호크는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다. B-2 스피릿 폭격기나 F-22 랩터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날개 길이 39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이며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이 항공기를 탐지했을까? 답은 고도에 있었다. 이란의 지상 기반 레이더는 고고도 표적을 탐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탐지와 추적은 다르다는 것이다. 항공기를 발견하는 것과 그것에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란은 전자를 할 수 있었지만 후자는 미국의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차단됐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의 무인 항공기 운용 전략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왜 이란 영공 경계선 근처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했는가? 당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임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자산을 선택했다. Al-Arq-4 글로벌 호크는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고고돼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전자전 생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설령 이란이 이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을 격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다. 이란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영공 침범이라는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격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이란이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미국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영공을 지킬 능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미사일 3발이 발사됐고 3발 모두 빗나갔으며
항공기는 무사히 귀환했다. 이 사건은 현대 전자전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된다. 과거의 전쟁에서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적어도 침투 비행, 레이더 부지 직접 공격, 기만 전술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대 전자전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는 적의 레이더를 직접 파괴하지 않고도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의 발전은 현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미사일과 레이더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미사일과 레이더를 전자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가 됐다. 이라는 그날 밤 이 교훈을 직접 체험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동일한 지역에서 또 다른 종류의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탐지했다. 이란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전자전의 특성상 같은 전술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 미국의 전자전 시스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다. 하지만 미국도 멈춰 있지 않았다. 미국 공군과 방산업체들은 끊임없이 전자전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밍 알고리즘, 더 빠른 신호 처리 능력, 더 넓은 주파수 대역 커버리지. 이것은 끝없는 기술 경쟁이었고 미국은 그 경쟁에서 앞서 있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이란은 또 다른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무인 항공기였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 중이던 RRQ-4 글로벌 호크를 향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다시 한번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명중했다. 항공기가 격추됐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란은 격추된 항공기의 잔해를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국제사회는 이것이 실제 격추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검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방공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에 승인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했다. 예상 사망자가 150명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사건에서 이란이 격추에 실패하고 두 번째 사건에서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한다. 비행 경로의 차이, 고도의 차이, 이란 방공망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첫 번째 사건에서 이란이 사용한 레이더 시스템의 한계였다. 두 번째 사건에서 이란은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투입했고 이것이 항공기의 전자전 시스템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두 사건은 현대 전자전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자전은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술이 특정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가의 문제다. 이란은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두 번째 시도에 적용했다. 미국도 두 번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후 무인 항공기 운용 방식을 수정했다. 전자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총성도 없고 폭발도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격렬한 전투도 없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실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어떤 나라가 더 발전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2019년 6월 20일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벌어진 그 조용한 전투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격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전 세계 언론은 그것을 보도했다. 하지만 비일 공군기지의 경납고에는 멀쩡한 RRQ-4 글로벌 호크가 주기돼 있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아무런 손상 없이 돌아온 그 항공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이란이 그날 격추한 것은 미국의 드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란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무리 많은 선전 방송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다. 현대 전쟁에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무인 항공기,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 기반 유도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의 전장에서 전자기파를 지배하는 쪽이 전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조용히 비행했던 RRQ-4 글로벌 호크는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 성우자였다. 이란의 미사일 3발은 허공을 갈랐다. 항공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정보전의 위력이다. 이란은 격추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외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란의 주장을 사실로 보도했고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반박 성명을 내야 했다. 실제 전투에서는 미국이 이겼지만 정보 전쟁에서는 이란이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이었다. 이것은 현대 분쟁에서 정보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과 그것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 사이에는 종종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와 군사 조직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보도하려 한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소스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가 항공기의 무사 귀환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단순한 반박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이란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당신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신들의 주장과 다르다. 이 메시지는 이란 지도부에게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달됐다. RRQ-4 글로벌 호크 프로그램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됐다. 미국 공군은 이 항공기의 운용 방식과 임무 계획을 수정했지만 이란을 포함한 전략적 경쟁국들에 대한 감시 임무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임무를 계속했다. 전자전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란이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국은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민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 경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9년 그날 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은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였다. 더 빠른 미사일, 더 강력한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전쟁에서 누가 앞서 있느냐가 실제 전장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란의 방공망은 그날 밤 작동했다. 다만 상대가 잘못됐을 뿐이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국 군사 기술과 현대 전쟁의 실제 작전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을 매주 업로드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놓치는 영상 없이 모든 작전의 전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